신차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K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K카는 9월 30일 목요일부터 10월 1일 금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 19호 스펙, 원준, 아스플로, CU테크에 청약하신 분들도 K카의 청약 기간과 환불 일정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이 그 다음 주 10월 4일 월요일이 개천절 대체 연휴기에 주말을 포함한 5일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카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34,300원에서 43,200원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의 25%이고 밴드 상단 43,200원 기준 1,818억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20%인 1,45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를 K카의 직원수로 나누면 1인당 1.4억 원 규모가 됩니다. 롯데렌탈의 경우 1인당 청약 금액이 6,7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우리사주가 실권되는 경우가 많기에 K카의 우리사주 실권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증권사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4곳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복 청약은 되지 않으니 한 곳을 골라 청약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이 83.5%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증권사가 5.5%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NH투자증권의 단독 청약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증권사의 청약 한도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14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4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30억 2,400만 원입니다. 아직 청약 수수료는 없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합니다. 대신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11,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1,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3,760만 원입니다.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셔야만 합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등급의 경우 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4,750만 원입니다.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고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등급의 경우 11,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1,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하나금융투자도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밴드 상단 43,200원 기준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1만 6천 원입니다. K카의 회사 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SK 내에서 중고차 판매 관련 사내벤처로 출범했던 중고차 사업본부가 2000년 12월 엔카 네트워크 주식회사로 독립하여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SK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카 네트워크는 2013년 경영 효율 증대와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SK CNC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엔카 네트워크는 소멸되고 모두 SK CNC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고차 사업을 6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기업인 SK는 중고차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워집니다. 2014년 4월 엔카 온라인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설립합니다. 회사의 이름은 SK엔카닷컴입니다. SK엔카닷컴의 지분은 물적 분할 당시 SKCNC가 100% 보유하였지만 지분의 49.99%를 호주의 카세일즈 홀딩스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남아있던 지분 전부를 2,050억 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이제 SK엔카닷컴은 이름에만 SK가 들어있지 카세일즈 홀딩즈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엔카 매각 후 2년 동안은 SK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SK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SK가 있던 자리에 트러스트가 있고 SK 엔카닷컴이 아닌 그냥 엔카닷컴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중고차 사업은 호주의 카세일즈 홀딩즈에 매각하였고 남아있던 오프라인 중고자동차 유통사업부는 HCAS에 매각하였습니다. 지분 100%를 약 2천억 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SK의 사내벤처로 시작했던 중고차 사업본부를 엔카 네트워크로 분사시켰고 13년 후 SK CNC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중고차 온라인 사업부는 SK 엔카닷컴으로 물적 분할하였고 호주의 카세일즈 홀딩스로 지분을 전량 매각하게 됩니다. 현재는 SK 브랜드가 사라진 엔카닷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본부는 HCAS가 100% 지분을 인수하였고 HCAS는 K카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원래 하나였던 SK 중고사업본부가 온라인은 엔카닷컴으로 오프라인은 K카로 매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카를 인수한 한행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행컴퍼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투자 전문회사입니다. 사모투자는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하고 모인 자금을 바탕으로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할 만한 회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의 가치를 높인 이후에 매각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행컴퍼니는 투자를 위해 모았던 자금을 바탕으로 SK 엔카의 오프라인 사업 부분을 인수했고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매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에 CJ그룹의 조이 렌터카를 500억에 인수하여 렌트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빠르게 가치를 높인 K카는 인수 2년 만에 매각 대금 8천억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불과 3년 사이에 매각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약 11개월 전 8천억 원의 가치가 언급되었던 K카는 현재 2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월만 해도 공모 규모가 1천억 원가량이 될 거라고 예상되었지만 현재 예상된 밴드 상단 43,200원 기준 공모 규모는 7,271억 원이나 됩니다. 공모 규모가 11개월 전 언급되었던 전체 매각 규모에 거의 다다른 상황입니다. K카의 공모가 산출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평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의 산출 방법은 기업이 실제 벌어들인 순수익을 이용한 수익가치, 감가상각을 제외한 EV, 에비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자산가치 평가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익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약 265억 원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롯데렌탈의 펀은 23.23배이고 SK렌터카는 25.6배가 됩니다. K카의 2021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단순 2배로 연환산을 한 후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평균 퍼인 24.41을 적용하면 K카의 수익가치는 1조 2,964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K카는 자사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수익가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외 사유로 중고차 산업 내 온라인 매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기에 수익가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알기 쉽게 번역해드리면 1조 2,964억 원보다는 많이 받고 싶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V, 에비타도 제외되었습니다. 제외 사유로는 중고차 산업은 기계장치,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K카의 중요한 건 중고차 매매 시 가격 선정 능력, 영업사원의 역량 같은 인적 자원이 중요 요소이기에 감가상각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카는 유형자산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감가상각이 얼마 없어서 EV, 에비타를 이용하면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가치를 활용한 가치평가법을 알아보면 K카가 가진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본 총계는 1,980억 원입니다. SK렌터카의 PBR은 1.21배이고 롯데렌탈의 PBR은 1.86배입니다. K카의 자본 총계에 두 기업의 평균 PBR인 1.54를 적용하면 K카의 기업 가치는 3,050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K카가 밝힌 PBR 제외 사유는 자산 가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산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이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에만 주로 사용되는 지표이고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등 가치 반영 측면에서 한계성이 있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수익가치보다 회사 가치가 더 비싸지지도 않는데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K카가 선택한 공모가 산출 방법은 주가 매출액 비율입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가총액 10조의 기업이 있고 매출액이 1조라면 주가 매출액 비율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높은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케이카의 매출액을 보면 2018년에는 7,428억 원, 2019년에는 2018년보다 큰 폭으로 성장한 1조 1,853억 원, 2020년엔 19년보다 더 성장한 1조 3,231억 원, 2021년 상반기에만 9,10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지금 매출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익보다는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케이카의 공모가 산출을 위해 비교된 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평가 방법은 절대가치와 상대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아이폰 13 프로는 135만원, 갤럭시 Z 플립 3는 125만 4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하면 업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아이폰과 갤럭시의 가격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 회사나 제품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을 상대가치라고 합니다. 상대가치 산출에는 적절한 비교 대상이 필수입니다. 기능이 제한된 효도폰을 출시하는데 아이폰 13의 가격과 Z 플립 3 가격을 평균하여 가격을 매긴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케이카의 비교회사 선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회사는 자동차 소매업을 하면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 중고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1번 조건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 이상인 기업을 추가 조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인해 SK렌터카는 비교회사에 통과될 수 있었지만 롯데렌탈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왜 연평균 매출액 10%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케이카의 3년 매출 성장률은 24%로 밝히고 있습니다. 케이카의 매출액 성장률 24%를 기준으로 10%의 탈락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케이카의 매출액 성장률보다 비교 안 되게 높은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카바나는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68.3%이고 시프트 테크놀로지는 77.2%입니다. 비교 안 되게 낮은 기업은 탈락시켰지만 비교 안 되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기업은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가치가 높은 기업들로만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케이카는 중고차 관련 매출이 대부분인 회사입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 중고차 관련 매출 30% 이상과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SK렌터카는 중고차 관련 매출 비중이 30%에서 조금 미달한 27.9%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갖추지 않아 비교회사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회사로 중고차 관련 매출 30%로 지정한 것은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케이카는 전체 매출의 96%가 중고차에서 나오고 있고 중고차 관련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 기업들도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고차 관련 매출을 30%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리시아 모터스와 에즈버리 오토모티브 그룹을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시아 모터스의 매출 내역을 보면 중고차 매출보다 신차 매출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의 52.35%가 신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오토모티브 그룹도 중고차 매출보다는 신차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판매의 52.96%가 신차 판매인 것입니다. 이 두 회사는 중고차 판매 회사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고차 매출이 90% 미만인 업체들은 비교회사로 선정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가치가 높은 기업들로만 비교 대상을 선정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6개 회사는 모두 해외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나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약 67조 원에 달하는 매우 큰 회사입니다. 카바나는 코로나 팬데믹 때 29달러의 주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주가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 11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카바나의 매출을 보면 2020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맥스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27조 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45달러를 하회하였지만 이후 약 3배 상승하였습니다. 카바나와 달리 매출이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시아 모터스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12조 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저가를 기록한 후 이후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은 정체되어 있지만 수익률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에즈버리 오토모티브 그룹은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4조 원이고 코로나 팬데믹 저점 대비 3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수익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V룹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4조 원입니다.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장하였고 현재는 작년보다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프트 테크놀로지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7,500억 원입니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프트 테크놀로지는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하였지만 현재는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 그룹으로 선정된 6개의 회사와 K카를 비교해보면 카바나, 리시아 모터스, 브이름, 시프트 테크놀로지는 K카보다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고차 관련 매출 비중은 리시아 모터스, 에즈버리 오토모티브가 매우 낮은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해보면 K카의 매출은 1조 원이 되지 않지만 시프트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K카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바나가 10배 이상 상승하게 된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반도체가 없으면 차량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필수가 돼버린 반도체를 구할 수 없어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반도체가 부족하여 생산 일정을 조정하였고 해외 메이커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차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던 중고차 가격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50% 이상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수치가 믿기지 않아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의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보면 2016년 벨로스터는 1230만원에서 1450만원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행거리는 약 4만에서 5만 킬로 사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 중고차 플랫폼인 카바나에서 확인한 2016년 벨로스터의 가격은 주행거리 12만 킬로 기준 1893만 원입니다. 원래 신차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미국인데 중고차 가격이 믿기 어려울 만큼 비싼 상황입니다. 2015년 아반떼는 주행거리가 약 28,000km로 짧긴 하지만 2,103만 원에 팔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고차 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가치가 크게 올라간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롯데렌탈의 2분기 보고서를 보면 중고차 매각 단가가 2019년, 202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출 내역 가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는 공모가 산출을 위해 주가 매출액 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선정된 비교회사 6개의 시가총액을 산출하였고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눠 PS 수치를 구하였습니다. 6개 기업의 PS 수치를 단순 평균한 1.59를 거래배수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K카의 2분기 누적 매출액을 2배하여 연 환산한 후 거래배수 1.59를 곱해 평가 시가총액 2조 8,915억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식수로 나눈 주당 평가가액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34,300원에서 43,200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PS 수치는 너무나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카바나의 값만 5.39로 극단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나머지 5개 기업은 비슷하게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바나를 제외한 5개 기업의 PS 수치의 합이 4.15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올림픽에서 점수를 댈 때도 이용되지만 구해진 값들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은 제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크래프톤도 가치 산정을 위해 선정되었던 기업 중 수치가 너무 높았던 일렉트로닉 아츠와 너무 낮았던 넥스는 제외하고 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만약 수치가 가장 높은 카바나와 가장 낮은 에즈버리 오토모티브 그룹을 제외한다면 PS 거래배수는 1.59가 아닌 0.94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거래배수를 1.59가 아닌 0.94로 계산한다면 K카의 평가 시가총액은 2조 8,915억이 아닌 1조 7,094억 원이 됩니다. 사실 해외 기업의 수치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평균 펀은 33.99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평균 펀은 미국의 반에도 못 미치는 13.93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했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별 기대 수익이 다른데 미국 업체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케이카의 잠재 주식수를 모두 포함한 시가총액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2.2조 원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V롬에 비하면 시가총액은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절반 이하이고 1분기 매출은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카의 가치 산출을 위해 유사 기업을 선정한 후 선정된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이용하였습니다. 선정된 회사들은 모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상장업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고차 거래가 각광을 받으며 주가와 매출이 급성장한 카바나가 그대로 포함되어 케이카의 가치를 끌어올린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업계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카는 직영 중고차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직접 중고차를 매입하고 인증을 한 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케이카의 시장 점유율은 3.4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케이카가 보유한 인증 자동차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 9,000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카가 믿을 수 있는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만든 제조사가 인증한 것이 제일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해외 브랜드들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BMW는 2005년부터, 벤츠는 2011년부터 자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이번 달부터 우리나라에도 인증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인증 중고 테슬라 차량은 200개의 자체 검사를 통과했으며 1년 또는 2만 킬로의 추가 보증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중고차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참여가 어려웠던 대기업들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가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없지만 진출이 구체화되는 순간 기존 중고차 업체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SK그룹도 SK 렌터카를 통해 인증 중고차 시장을 다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롯데렌탈도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렌탈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경매장을 갖춘 상황입니다. 케이카와 한몸이었던 엔카는 매물이 많은 것이 장점이고 진단 및 보증 서비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도 마이카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는 매출은 직접 매출보다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고차 판매 서비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기 직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케이카의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구주 매출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과 기존 주주의 주식인 구주 매출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규모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케이카의 공모는 구주 매출이 무려 92.8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주 매출은 유일한 주주인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모가 상단 43,200원 기준 매각 대금만 6,751억 원이 됩니다. 상당 기준 7천억이 넘는 규모의 공모이지만 회사로 입금되는 금액은 5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카는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조 773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공모 주주만이 유통이 가능합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금액은 5,817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과 우리사주 실권을 감안하지 않은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가 68.75%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청약자가 3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92.86%의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밝힌 상장의 목적은 기업 공개 및 상장은 상장 기업에 있어 최종 목표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장은 최대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상장으로 보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인한 중고차 가격의 상승과 거래의 급증으로 인해 미국 중고차 거래업체인 카바나의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카바나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여 케이카의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가치 평가를 위해 비교된 기업들 대부분이 케이카보다 성장성도 높고 매출도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크기를 감안했을 때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9일 동안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해도 배정을 많이 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이 500대 1 이하, 의무 보유 확약이 15% 이하라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